안녕하세요.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살 주제는 입시 비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블라인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고발 프로그램 느낌으로 좀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는. 그리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뭐 1단계든 뭐든 이제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때 학교생활 기록부 블라인드 평가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학교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성적도 있고 뭐 다양한 학교 활동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는 학생부 지원자 학생부에서 그 지원자가 다니는 학교의 정보를 제거한 거예요.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펜타고에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펜타고 학생이라는 정보를 다 뺀 거예요. 이게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문재인 정부 때 이때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치였어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2020년부터 지원자의 학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이때 이거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면 블라인드 평가하는 거 좋은데, 저는 이거는 블라인드 평가 자체는 찬성인데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 또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내년부터 하면 어떡하냐고 라고 저는 비판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 자체는 저는 찬성이었고, 그리고 이게 왜 이게 실시가 됐냐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 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까지 야, 저거 학생부 종합전형 씨 학교 보고 뽑는 거 아니냐? 야, 저거 지원자들 뭐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 얘들 뭐 어느 전사고 학생이네. 아, 얘는 이 학교 안에. 아, 얘는 이 학교 학생이네.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뽑는 거 아니냐라는 매우 간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과 결과들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뽑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주로 주장했었고, 학교 이름만 보고 뽑아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성적이 안 좋고 진짜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인데 야, 그냥 얘는 뭐 외고니까 뽑아가, 얘는 뭐 국제고니까 뽑아가, 자사고니까 뽑아가, 얘는 뭐 강남에 있는 뭔 놈의 학교니까 뽑아가,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당시 교육부에서 뭐 조사했는데 블라인드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으면 블라인드 평가를 했을 리가 없죠. 만약에 대학들이 우리 진짜 이름 안 보고 뽑았어요, 진짜 객관적으로 지원자만 보고 평가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블라인드 평가를 안 했겠죠.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한 것 자체가 저는 그걸 인정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19년 11월에 발표가 되고 2020년부터 블라인드 평가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아시죠? 대부분 입시를 다 처음 겪고, 그리고 이제 입시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최근 입시 전문가 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시행되고 이거 어차피 블라인드 평가에도 학교 다 안다 막 이랬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블라인드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학생 종합전형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뭐예요? 지원자를 평가하라 이거예요. 지원한 이 학생을 평가라는 거예요. 지원자의 학교를 평가라는 게 아니라 고교 등급제 안 되잖아요. 그게 학교적인 영향을 대입에 반영 안 했다는 거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 영향을 주지 말고 뽑아라 이런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블라인드 평가 실시되고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일단 이건 대입에 크게 영향을 줄 사안은 맞다. 다만 좀 제한적이다. 크게 영향을 주는데 몇몇 학교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거다. 특히 이제 전사고 몇 개 없으면 전사고 10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부가 어떤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 블라인드 평가를 해도 이 학생이 외고다, 과학고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보면 알죠. 어느 일반고가 영어, 일본어만 계속 배웁니까? 3년 내내. 그죠?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만 초창기에는 이게 어느 외고인지 특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국정을 몇 개 없으니까 자사고도 교육 과정이 좀 특이한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교육 과정이 일반고랑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 블라인드 평가 직접 영향이 있다. 그리고 갑반고들 대부분이 그냥 일반고기 때문에 이거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제한적으로 다양한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제한된 영향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입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오히려 막 되게 좋게 되는 학교도 있고 안 좋게 되는 학교도 있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 이게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방식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안착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특이점이 온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벌써 올해 했잖아요. 한 5년 했잖아요. 20, 21, 22.
6년 차 했잖아요. 지금 6년 차 올해가.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이 왔냐면 블라인드를 했지만 블라인드가 안 되는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일종의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야 이거는 얘네들 이 학교네. 얘는 이 학교야.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모르죠. 교육과정만 보면 외고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지방에 있는 외고들은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학생 수를 보면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자사고, 전사고도 보통 교육과정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이거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율형 일반고. 그래서 약간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학교에 고유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학교는 약간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독서 프로그램도 같은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이렇게 네이밍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요거면 요 학교야. 약간 이게 노하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특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좀 이게 상위권 대학에 오래 있었거나 하시면 이제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몇몇 학교들은 분명히 저는 알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게 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문제는 이 상위권 대학들이 심지어 이런 자사고 외고나 몇몇 학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간 건지 그 학교가 초대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설명회를 가서 합니다. 설명회를 가요. 설명회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설명회만 가서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설명회만 딱 하고 노멀하게 그냥 아주 건조한 설명회 하고 그냥 바로 빠질 거냐 이거예요. 과연 그럴 거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왜 설명회를 왜 특정 학교만 가냐 이거예요. 그럼 물론 그래 걔네들만 신청을 해서요. 그래 어쨌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유튜브에 올리든가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고. 그리고 솔직히 신청했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입시 비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면 누구는 어떤 지원자는 학교를 알아요. 누구는 학교를 알고 누구는 학교를 몰라. 얘는 이 학교네. 얘는 몰라. 블라인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원자들, 일반고 지원자들, 그죠? 대부분의 일반고, 압도적으로 일반고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학교를 대부분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주요 대학에서. 근데 소수의 지원자들만 학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알게 되는 학교가 아마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을 겁니다. 상위권 대학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지만 상위권 대학이 이제 멀어질수록 상위권 대학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이 뭐 전사고라든지 외고, 국제고 지원자들도 같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솔직히 뭐 얘가 어느 학교의 학생인 걸 알아도 안 뽑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상위권 대학이 문제인 거예요. 상위권 대학이. 그래서 작년에 상위권, 그러니까 서성한 지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결과 보시면 그 이전 대비 몇 년지 대비 일반고 합격자들이 크게 줍니다. 크게 줄어요. 크게. 저는 이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저놈의 학교를 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뽑는 게 아니에요. 성적을 봅니다. 그 학교에서도 어쨌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누구는 학교를 알고 누구는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평가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몇몇 대학들이 일부 학교 설명회 가서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가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도 제공 못 받고 공정한 평가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특이점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거 입시 비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입시 비리 아닙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받아들인 부모님들, 특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니면 중앙대 이상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쓴 부모님들 중에 물론 저는 이제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성적이 좋은데 떨어졌는데 이해가 납득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를 경찰 조사를 시키든가 압수수색을 하든가 국정조사를 이런 데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는 되게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대대적으로 아예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이런 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이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그냥 유튜브로 올려서 누구든 볼 수 있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연고대, 서울대 이런 데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당장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사고 애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사고에서 합격한 애들은 당연히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걔네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받고 들어가면 걔네들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자사고든 뭐든 어쨌든 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입학하고 싶지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빨리 눈법 조치를 좀 취해주길 바라고요. 네. 또 다른 내용으로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